번째로는 이제 기업 신용 등급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신용평가사와 정책자금기관의 각각의 평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기관들은 저렇게 줄을 쳐놨는데요. 우리가 신용평가 회사라고 표현하는 거는 실제로는 요 아래쪽에 요 회사들이에요. 나이스 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이런 회사를 신용평가라고 하고요. 평가회사라고 하고요. 이런 회사들이 이제 회사채나 기업 어음에 대한 그런 걸 발행을 할 때 평가를 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국의 뭐 무디스, 피치 이런데 그런 데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중소기업이 얘기하는 우리가 신용평가 등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곳은 여기 위에 있는 회사들이에요. 나이스 평가정보, 나이스 D&B,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신평이라고 해서 SCI 평가정보, 요 5개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신용평가사라고 하지 않고 신용조회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조회사가 맞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고 있는 일들이 기업 신용 등급 평가 확인을 해주는 곳인데, 평가서를 평가하는 곳인데, 여기 이제 주로 공공기관 제출, 민간기업 제출, 그 다음에 금융기관 제출용, 그 다음에 TCB라고 기술시험평가, 아파트 입찰 관련된 평가를 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요 회사들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신용평가 등급의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아까도 살짝 보셨습니다. 신용등급은 A, B, C, D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각 등급별로 트리플, 더블, 싱글 이렇게 등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더블 A부터 트리플 C까지는 그 상대적인 우열에 따라서 플러스, 제로, 마이너 이렇게 각 등급마다 세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A가 위로 올라갈수록 좋은 거고요. 이 트리플 C쯤 되면은 상거래 신뢰도가 제한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설립해서 우선 제일 처음 신용평가를 받으면은 B 마이너부터 출발을 시켜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업력이 쌓이고 신뢰가 쌓이면은 올라가고요. 시작하자마자 안 좋아졌다 그럼 내려가는 거죠. 현금 흐름 등급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현금 흐름 등급은 보통은 이제 1단계부터 6단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회사에 따라서는 뭐 A, B, C+, C-, D, E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같은 내용이에요. 이 현금 흐름 등급은 이제 그 협력업체 등록, 그러니까 공공부문의 신용평가 등급을 낼 때는 요 신용평가 등급만 내고요. 협력업체 등록용으로 낼 때는 현금 흐름 등급까지 같이 표현된 평가 보고서를 받습니다. 평가 등급 방식은 크게는 재무 모형하고 비재무 모형 이 두 개가 있고요. 요 두 개를 결합해서 우선은 모형 등급이라는 걸 산출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리스크 요인들을 반영한 이 필터링을 가지고 필터링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2단계, 그 모형에서 한 2단계를 더 거쳐서 신용등급 평가를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평가 요소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재무적 평가 항목이 있고요. 비재무적 평가 항목이 있는데, 재무적 평가 항목은 이제 정량적이라고 해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비재무 평가 항목은 계량 비재무가 있고 비계량 비재무가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예요. 정성적인 평가 항목 중에서 계량화가 가능한 정보가 계량이고,
계량화가 불가능한 정성적인 부분이 이제 비계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건 뒤에 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등급 필터링이라는 거는, 이제 신용 등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라고 해서, 이제 기업 신용, 개인 신용, 이건 대표자죠. 그 다음에 재무 관련 정보,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필터링을 하고요. 여기 내용 보면은 부도가 났네, 뭐 채무 불이행이 일어났네, 뭐 또는 대표자가 채무 불이행이 있었네, 뭐 이런 내용, 또는 재무 관련해 가지고는 외감인데 뭐 한정, 부적정, 그다음에 거절, 뭐 이런 걸 받았거나 아니면 자본 잠식이 발생했다든가 이렇게 크리티컬한 것들이 발생됐을 때 필터링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량 재무 모형의 평가 지표는 주로 이제 성장, 수익, 안정, 활동, 현금 흐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고요. 요건 아마 익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량 비재무 쪽을 살펴보면요. 계량 비재무는 이제 경영자 쪽하고 회사에 대한 부분하고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경영자 능력은 대표자의 경력이죠. 그러니까 기업 경영한 경험이나 아니면 동종업계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량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보고요. 그다음에 대표자의 자금력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다른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 적어내라고 하거든요. 저거를 비록 대출이 일어날 때 저기에 대해서 담보 설정을 하지 않지만 저런 것들이 있으면은 한도를 좀 높게 준다든가, 또 견질 담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런 것들을 설정하면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처분 가능 보유 자산, 이건 이제 회사 거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형 자산, 현금성 자산이 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업력, 그 다음에 회사의 규모. 자, 규모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체급이 깡패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회사의 재무제표가 굉장히, 재무 비율이 굉장히 뛰어나더라도 회사의 규모가 작으면은 누가 뭐 재채기만 해도 감기 걸린다라고 보듯이, 이 회사는 아무리 탄탄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금방 한 방에 허물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회사의 규모가 신용등급 상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료 충실도, 현금 흐름 추이 이런 것들이 이제 계량 비재무에서 주요 평가 지표고요. 비계량 비재무 쪽을 보시면 이제 산업위험, 계열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재무위험 등이 있는데요. 산업위험은 이제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 그래서 우리가 이 속해 있는 산업이 사양산업이다. 그러면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영업위험을 보시면은 이제 영업위험에는 기업의 기술력, 경쟁 지위, 전문 인력 수준 이런 것도 있죠. 여기에 기술력, 이게 이제 우리가 연구소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런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느냐, 또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서 어떤 특허라든지 이런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영업위험 항목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정책장을 받을 때도 가점이 있다고 들으셨을 텐데 신용평가 상황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위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경영진에 대한 거, 경영진, 경영구조, 지분구조, 경영신뢰도. 그래서 이 경영진이 예전에 뭐 신용등급이 나쁘거나 뭐 예전에 망해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경영구조, 이게 임원이라고 했는데 별로 이렇게 이 부분에 경력이 별로 없거나 일천해 보이거나, 또는 지분 구조를 보니까 대표이사가 굉장히 지분을 적게 가지고 있어서 과연 책임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영 위험에 해당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무 위험은 재무 융통성, 자금 조달 능력, 자금 조달 구조, 우발적 재무 위험. 그래서 뭐 유사시에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우발적 재무 위험이라는 거는 뭐 어디 뭐 연대 보증을 좀 서 있거나 해가지고 자기가 대출 받은 건 아니지만
거래선이 연대보증을 쓰고 있는 어떤 거래선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재무위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량 비재무와 대표이사 모형에서 주의점은 이제 그 재무제표 신뢰도, 이게 외관법인일 때는 가산점이 있는데 요 재무제표 신뢰도 부분에서 요 계량 비재무 대표이사 모형은 뭔가 좀 재무제표가 좀 이상하다, 뭘 좀 건드린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신뢰도에서 이제 감점을 많이 받아서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부분들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재무와 비재무 항목의 평가 비중을 보면은 이 외감 기업은 재무 항목을 70%를 보고 비재무를 30%, 대표자 부분은 보질 않습니다. 비외감인데 일반 기업은 재무 항목이 약 60, 비재무가 한 40이고요. 이 소기업 법인은 재무가 30, 비재무 30, 대표자 40. 소기업 개인으로 가면은 재무 항목은 25%, 나머지 비재무와 대표자가 75%를 차지한다. 그래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재무를 보지만 기업이 작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사실 솔직히 별로 믿지는 못하겠다. 그러니 재무에 대한 평가 비중은 30% 이내로 가고 나머지는 비재무적인 부분을 보고 평가를 하겠다. 특히나 소기업은 대표자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